교재는 166페이지 4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상공의 종합원가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는 12만원, 기초 제공품 수량은 100개, 100개, 완성도는 60%, 단기 착수 수량은 400개, 단기 완성품 수량은 440개, 제공품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 단기 중 가공비는 82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50%라면 가공비의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생산 과정 중 공손이나 감손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일단 기말 제공품 수량이 몇 개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말 제공품 수량을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기초 제공품 수량인 100개 더하기 착수 수량인 착수 수량입니다. 400개를 더하고 여기에 완성품 수량을 빼주면 완성품 수량을 빼주게 되면은 기말 제공품 수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00개 더하기 400개 빼기 440개 하니까 60개가 기말 제공품 수량이 됐습니다. 이 60개의 몇 퍼센트가 완성됐어요? 50%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60 곱하기 50% 자, 곱하기 해서 일단 완성도는 완성품 수량은 440개래요. 자, 440개 더하기 100개의 완성도가 60%랍니다. 그거는 기초고 일단 기말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60 곱하기 50% 기말 제공품 더하고 기초는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60%를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중 가공비는 82만원, 82만원을 계산을 해보면 자, 60 곱하기 50% 그러면 30개죠. 그래서 440 더하기 30 빼기 100개 곱하기 60%니까 60개죠. 빼기 60을 하면 410이 됩니다. 410을 82만원을 41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82만원 나누기 410 나누기 410을 했더니 2,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2,000원 2,000원 곱하기 기말 제공품 수량이 60%에 50% 완성됐으니까 30개죠. 자, 30을 하면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가공비 기말 제공품 원가는 6만원이 나왔어요.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42번 문제.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 원가 회계는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되므로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공통 원가인 간접비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품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개별 원가는 제품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품별로 배부하셔야 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에서 계산한 기말 제공품 가액은 동일하다. 네, 맞아요.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의선출법을 선택하든 평균법을 선택하든 기말 제공품 가액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3번. 실제 원가 회계는 실제 원가를 기초로 제품 원가를 계산하게 되므로 회계 기초에는 전기,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원가를 적용한 후 회계 기말에는 실제 원가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실제 원가 회계는 실제 원가를 집계하게 된 회계 기말에 있는 그 원가를 어디에다 반영하는 거예요? 기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틀렸어요. 전기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원가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기초는 회계 기말에 실제로 원가가 발생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계산하는 원가가 실제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예정 원가 회계는 제품 제조 착수 이전에 원가를 예상하고, 네, 요거 밑줄 그으세요. 예정 원가는 이미 착수하기 전에 이미 예상을 합니다.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 후 실제로 원가가 이제 집계가 되면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예정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에 답을 틀리게 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종합원가 계산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설명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선입선출법에서 기초 제공품 원가가 우선적으로 완성품 원가에 산입된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1번. 평균법에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원가 계산에 필요하지 않다. 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필요한 것은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답이고요. 세 번째, 선입선출법에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이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투입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눈 게 단위당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되겠죠. 자, 4번. 평균법에서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투입량 더하기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오, 투입량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완선량이죠. 단기에 완성된 그 량과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더한 게 완성품 환산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네요. (4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가 계산 준칙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연속으로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생산 형태에 적용된다. 같은 종류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즉 대량 생산하는 그런 생산 형태에 적용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죠. 1번은 맞습니다.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의 단위당 원가는 발생한 모든 원가 요소를 집계한 단기 총 제조 비용의 기초 제공품 원가를 가산한 후 그 합계액을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안분, 배분함으로써 완성품 총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제품 단위에 배분하여 산정한다. 맞나요? 맞습니다. 즉, 단위당 원가는 일단 발생한 모든 원가를 집계해서 총 제조 비용을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그렇죠.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한 후 그 합계액을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안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품 총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제품 단위에 배분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원가 계산에 있어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에 의하여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또는 총평균법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만 배웠잖아요. 근데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후입선출법은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방법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재료의 투입 정도 또는 가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에서 직접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나요? 아니죠. 뭘로 구분하죠?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무비와 경비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게 가공비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해서 우리가 산출 계속 계산해 봤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재료의 투입 정도나 가공 정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투입하는 시기가 시점이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그런 단가가 서로 달라지고 완성품 환산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끝에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45번. 다음은 기말 제공품 평가 시 평균법과 선의선출법 비교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기말 제공품 원가가 달라진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모를 경우에는 평균법만이 적용이 가능하다. 왜 그렇죠? 그렇죠.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모르면 선입선출법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평균법만 적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선의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하여 계산된 완성품 환산량이 작거나 같다.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렇죠.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를 계산하지 않은 선의선출법이,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는 선의선출법이 작거나 같을 수가 있어요. 왜? 기초가 없다. 그러면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평균법은 선의선출법보다 뭐를 안 빼요? 기초 제공품 완성도, 즉 환산량을 안 빼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답입니다. 선의선출법이 작거나 같게 나타날 수 있어요. 4번,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완성도를 모를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X.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자료를 보고 종합원가 계산 시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완성도를 계산하면 그랬어요. 자, 평균법을 사용하랍니다. 그리고 완성도를 모른대요. 그래서 완성도를 계산하는데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가 완성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기초 제공품 가공비는 5만원. 단기 투입 가공비는 45만원, 기말 제공품 가공비가 10만원이 있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 가공비를 계산하려면 식이 어떻게 되죠?
자, 얘를 계산하려면 식이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곱하기 완성품 수량 더하기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기초 제공품 가공비와 단기 투입 가공비를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기초 가공비 그리고 단기 투입 가공비 이렇게 계산된 게 얼마란 거예요? 1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얘도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를 X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X 곱하기 완성품 수량은 100개입니다. 자, 100개 더하기 X죠. 그리고 기초 가공비, 단기 투입 가공비 하니까 5만원하고 45만원을 더하면 되겠죠. 자, 5만원 더하기 45만원. 이렇게 계산된 값이 얼마란 거예요? 10만원이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자, X에다가 요거 더하니까 50만원이죠. 그러면 다시 식을 정리해 봅시다. 여기 X에 얼마를 곱해야 돼요? 50만원을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50X 됐나요? 그리고 요 부분은 어디로 넘겨요?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10만원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는 거죠. 자, 곱하기 100 더하기 X가 넘어왔습니다. 요 부분만 여기로 넘기시면 돼요. 요거는 여기다 곱해주시고. 자, 되셨나요? 이렇게 되시면, 자, 50X는 100에다가 10만원을 곱하니까 0이 7개, 즉 1000만원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하면 되죠? 자, 곱하기 10X가 되는 거죠? 자, 10X. 아, 여기 곱하기 아닙니다. 여기 더하기.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자, 더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더하기니까. 요 X 가로를 푸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을 어떻게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X에 여기 플러스가 등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자, 마이너스가 되니까 50X에서 10X를 빼니까 몇 X가 나와요? 40X가 10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X만 남기고 요 40만원을 이쪽으로 나누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색깔을 바꿔서 이어서 자, X는 1000만원 나누기 40이 됩니다. X는 1000만원 나누기 40 했더니 25가 됐어요. 자, 25. 즉,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 25개가 됐습니다. 이게 기말 제공품 환산량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기말 제공품 수량을 수량 곱하기 완성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말 제공품이 몇 개? 50개. 50개가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 25가 되려면 25를 몇 수로 나눠야 돼요? 50개로 나누셔야 되겠죠.
그러면 완성된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자, 나눴더니 0.5가 됐습니다. 0.5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곱하기 100%. 왜냐면 퍼센티지로 표시하니까. 그랬더니 50%의 완성도가 나왔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50%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번 문제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그 공식에 넣어서 이렇게 완성도를 역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